안녕하세요. 팝콘 심리의 지인이 연희입니다. 어떤 특수한 문화권이나 지역에서만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는 어떤 이상행동, 고통감, 문화 관련 증후군, 문화 고유 장애라고 불리기도 하고 컬처 바운드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DSM-5에서는 9개가 있더라고요. 아타케 데 네르비오스, 다트 증후군, 켈켓, 쿠풍 기시사, 말라디문, 네르비오스, 션징 슈아이러, 수스토, 다이진 교후쇼. 꽃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화병, 영어로 화병, 신병, 영어로 신병도 들어가 있었어요. 기존 체계 내에 흡수가 될 수 있는 장애들은 좀 빠진 것 같고요. 제가 신병이신 분을 검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 귀신이 되셨거든요. 정말 그 지능 검사를 하는 양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능까지 다 애기가 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오, 약간 애기들 그런데 진짜로. ADHD 애기 귀신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한 사람으로서 연기를 하기에는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스위치가 탁탁 되는 순간 제가 소름이 탁탁탁 돋더라고요.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고 신적인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검사하기 전에는 에휴 뭐 어디 한번 뭐 봅시다. 검사 후에 진짜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조현병이나 해리의 메커니즘으로 다 설명이 되는 정신장애로 봐야 되는지 그걸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가 넷플릭스에서 체념 증후군의 기록이라는 4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스웨덴에 거주하는 난민 출신 가정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데 극도의 외상을 경험하고 거주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정이에요. 걷기, 말하기를 거부하더니 점차적으로 먹기도 거부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 코마 상태에 빠지고 1년도 2년도 이렇게 안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3년 5년 막 요럴 때쯤부터 많이 보고가 되면서 200케이스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스웨덴 중심으로 일부 호주에 있는 난민 수용소 같은 데서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컬처 바운드 신드롬으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난민에게만 나타나는 증후군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스웨덴에 들어간 난민이에요. 그것도 난민의 어떤 아이들. 이런 특수한 환경에 처해지는 아이들이 좀 생기면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가 달라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장애잖아요. 이 증상의 메커니즘을 현재 그래도 있는 이론으로 이해를 좀 해보자면 그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고 요즘 트라우마 치료에서 또 한참 핫한 치료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좀 이 어떤 위험한 자극이나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싸우고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뭐 교감신경계랑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얘를 내가 무찌를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 내가 싸울 거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몸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포를 느껴야 도망가니까 감정이나 뭐 이런 거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더 극도의 상황일 때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진짜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그 순간 도망갈 수도 없고 정말 그 위험이 닥친 그 순간에는 얼어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정말 심장도 안 뛸 정도로 죽은 상태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동화 상태라고 등 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각성이 너무 저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 상황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이제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으신 분들 중에서 화를 느끼시는 게 아니라 되게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인생이 되게 짧게 느껴지는 거? 그분들을 보면은 눈에 초점도 되게 좀 없는 상태가 많으시고 그런 저각성 상태로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어떤 생명의 기능만 유지한 채로 모든 거는 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이게 치료법이 지금 나온 게 난민 가정이 거주 승인이 나고 집안에 다시 활력과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고 그걸 계속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이 가정이 안정적이라는 거를 느꼈을 때 차도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치료법인 거예요. 희망. 이게 결국엔 트라우마의 어떤 한 반응이니까 PTSD로 설명할 수 있지 않냐라거나 그 카타토니아가 있는 주요 우울장애 그런 걸로 진단책에 흡수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면은 이게 따로 문화고유장애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진단 체계 안에서 이게 생기겠죠. 난민 얘기 이런 거를 보니까 개인적인 희망도 희망이지만 결국에는 난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이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겠네요.